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의사 손성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손성훈입니다. 네, 오늘 주제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사회공포증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수줍음이 많다, 부끄러움을 잘 탄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데요. 단지 수줍음이 많은 성격과 사회공포증은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남의 시선이 두렵고 얼굴이 붉어지며 심장박동이 마구 뛰는 점에서는 수줍음과 비슷하지만 사회공포증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쳐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우며 남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행동이 사회적 기능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사회공포증입니다. 공포증이라고 하면 귀신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을 텐데요. 사회공포증은 과연 뭘 두려워하는 건지 또 공포감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공포증이란 어떤 병인가요? 네, 대인관계나 발표와 같은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창피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뚜렷해서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 하게 되고 만약 거기에 계속 노출된다면 지속적으로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정신과적 질환입니다. 보통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해서 특히 낯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상황에 공포심을 갖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해야 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면서 어디론가 빨리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확 밀려오는 증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건데 얘기를 듣다 보면 대인 공포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병의 차이가 있습니까? 대인공포증이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으로서 사회공포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정신질환에 대한 최신 분류 체계인 DSM-5에서는 사회불안장애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공포증에 대인공포증이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울장애, 불안장애와도 어떤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공포증은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에 속합니다. 즉, 불안장애에는 사회공포증 외에도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광장포증, 특정공포증, 물질유발성 불안장애 등 많은 하위 유형이 포함됩니다. 한편 우울장애는 기분이 울적하고 무기력해지며 비관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게 돼서 생활 패턴도 무너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는 대표적인 기분장애입니다. 물론 사회적 기피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견 사회공포증과 유사한 면이 있고 실제로 사회공포증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우울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긴 하지만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회공포증과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사회공포증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예로 든 것과 같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이고요. 이 밖에도 사람들 앞에 뭔가를 해야 할 때, 또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특히 이성과 대화를 하거나 데이트 신청을 할 때, 또 권위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할 때,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글씨를 쓸 때, 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와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중에 특정한 한 상황에서만 공포감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공포감을 느끼나요?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대체로 예로 든 대부분의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과거에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다든가 특정 상황에서는 더욱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니 참 힘들 것 같은데요. 발생 시기가 궁금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걸릴 수 있나요? 역학적으로는 10대 후반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생길 수 있고요. 아동이나 청소년의 약 1%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대 후반에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끼겠네요. 네, 이들은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거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동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기겁을 하고 심하게 울거나 떼를 쓰거나 말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만 10세 이하의 아동에서는 대부분 진단을 유예합니다. 10세 이하의 아동에게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0세 이하 아동에게 진단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때는 아직 뇌가 한창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미숙한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발달에서도 불안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발달에서는 뇌가 커가면서 성장하고 사회적 경험도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치료를 요하는 사회공포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어린 아동에게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염두에 두되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회공포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증세지만 이게 병이 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공포감을 느끼는 건가요? 네, 생물 유전적인 요인과 사회 심리적인 요인으로 대변해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일란성 쌍둥이, 즉 쌍생아에서 높은 일치율이나 같은 가족 내에서 잘 발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생동 억제라는 기질적 변이를 갖고 태어나는데 10에서 20%의 아이들이 이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는 불안이나 공포의 주되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인 편도체라는 부위가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위협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과 에피네프린 활동 수준이 정상보다 더 높아져서 각종 불안 증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또 후천적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비교적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당황하거나 수치스러운 사회적 불안을 경험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잠재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극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심담 허겁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담 허겁, 이건 뭔가요? 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심장과 담이 허해서 겁을 내는 것인데 한의학적으로 정신작용을 주관하는 심과 결단을 내리게 하는 담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쉽게 놀라거나 또 불안해하고 겁을 많이 내는 그런 기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질로 설명할 수가 있군요. 사회공포증의 증상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네, 신체 반응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가슴이 쿵쾅쿵쾅 심하게 뛰거나 숨쉬기가 갑자기 힘들어진다거나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나 몸이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어지며 근육이 경직되고 얼굴이 굳어지며 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눈앞이 아찔거리기도 하면서 이러한 증상들을 남들이 볼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우습게 보일 거야. 남들이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난 역시 무능해.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끝장이야 하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나 완벽주의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좀 안타깝게도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되나요? 네,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거나 구석에 앉거나 내가 하는 말을 계속 검열하게 되고 또 말하는 도중에 중단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제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발작처럼 심한 증상도 나올 수 있나요? 네, 사회공포증이 심해지면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몸이나 신체 일부가 많이 떨리고 어지럽거나 휘청거리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감까지 찾아오게 되는 공황 발작이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공황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군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쉽지 않겠어요. 네, 증상이 심한 분들은 사회생활 자체가 고역일 것입니다. 발표를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누가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한 불안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활동을 피하고 홀로 지내는 것을 즐기는 편이죠. 네, 이렇게 대인 기피증까지 오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좋을 텐데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진단 기준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주로 따르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기준이 DSM-4 텍스트 리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사회적인 상황 또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공포가 있다. 개인은 창피를 당하거나 난처해질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이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면 거의 예외 없이 불안 반응을 일으키며 상황에 따라 공황 발작이 반드시 나타나거나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경우가 있다. 두려움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 두려운 사회적 상황이나 이를 회피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직업적 기능 또는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 형상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공포로 인해 심하게 고통만든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른 불안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른 질환이 있을 때에는 그것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네, 자가 진단법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공포증 앞서서 10대 후반에 많이 발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사회공포증은 10대 후반에 많이 발병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이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만성화되어서 대부분 평생 지속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정신적 충격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성인이 된 후에라도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겠죠. 한의학에서는 사회 공포증을 어떻게 보고 또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심장과 담의 기운이 허해져서 잘 놀라거나 불안해하고 겁을 많이 내는 심담허겁증에 해당하므로 이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즉, 심장과 담의 기운을 보충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탕약이나 농축환 같은 한약을 써서 주로 치료하게 되고요. 이와 관련된 침과 뜸, 또 주사액을 사용하는 약침, 전기 자극 효과를 주는 전침, 네블라이저를 이용한 한방 향기요법, 또 자율훈련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추춘하요법 등도 쓰게 됩니다. 이 밖에 그 특정 사회적 상황에 직면한 훈련을 통해서 일상적 상황처럼 안정화시키는 경자평지요법,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인지적인 오류를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심리요법, 그리고 습관 반전기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치료법도 병행하게 됩니다. 또 사회 공포증은 완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예, 사회공포증은 일종의 불안장애이기 때문에 불안장애는 그 기질이 원래부터 그런 타고난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치료를 한다 해도 100% 완치라는 개념을 쓰기는 참 어렵고요. 생활에서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 즉 관해가 된 상태를 우리가 치료의 목표점으로 삼게 됩니다. 이제 완치라는 개념을 찾기가 힘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편도체라는 부위, 뇌에서 편도체라는 부위의 기능 저하 때문인데 그 기능은 거의 평생 일생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되었다고 해서 평생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사회 공포증 환자를 치료하셨던 경험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겠어요? 사회공포증 환자는 요즘 세상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다뤘던 환자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고 발표하려고 하면 도저히 못하겠고 이렇게 해서 하다 못해서 어머님과 함께 내원했던 경우인데요. 주된 치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농축한약과 탕약, 그리고 침과 전침, 약침, 또 각종 물리요법을 다 병행해서 치료를 했는데 4개월 정도 지나니까 많이 호전되어서 본인이 만족한다고 말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치료를 받는 중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치료 중에는 치료자를 믿고 그의 지시와 권고에 잘 따라야 치료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신의 사회공포증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신체적 반응, 자동적 생각, 뒤따르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거기서 자신의 잘못된 인지적 패턴을 깨닫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다시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데 무리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점은 호전 반응을 봐서 치료자가 판단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방 치료에 비해서 한방 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사람은 하나이고 몸과 마음도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한 약으로 병세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안전하게 길러주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의 치료 효능을 극대화한 한약으로 주치료제로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중독과 부작용이 더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 치료는 신경정신과 질환의 한의 치료가 비교 우위를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진료에 있어서 다들 꺼려하는 환자의 비밀이
한의원에서는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도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갖는 특별한 장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감이다 보니까 치료를 받고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발되면 낙심할 것 같거든요.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일반적인 얘기겠지만 평소 정신건강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대체로 지레짐작하기, 내 탓하기, 강박적 의무감, 극단적 생각, 흑백 논리 이런 잘못된 인식의 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평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손성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